미국이 고작 이것밖에 안 됐었나? 한국이 훨씬 낫다. 아랍에미레이트 고위 관료가 세계를 놀라게 한 발언을 했습니다. 새벽 3시 그들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미국이냐 한국이냐? 당연히 미국을 골랐죠. 세계 최강국이니까요. 그런데 1년 후 그들은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절망 끝에 한국을 다시 찾았고 그 선택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믿기 어려운 반전의 이야기를 지금 공개합니다. 한국이 자랑스러운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장관님의 긴급 소집 회의에 1시간 만에 청사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다급하게 도착해보니 회의실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국방부 차관 알리, 에너지부 국장 하산, 재무부 기획실장 유세프까지요. 모두 핵심 인물들이었어요. 저는 인사를 하고 제자리로 갔습니다. 앉으니 테이블 위에 파일 3개가 놓여 있더군요. 각각 다른 색깔의 표지였어요. 하나는 파란색이었고 하나는 초록색이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회색이었어요. 저는 그 파일들을 보면서 뭔가 느껴졌습니다. 이게 오늘의 안건이구나 싶었어요. 장관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장관이 손짓으로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가 상석에 앉았어요.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진지했어요. 농담 같은 건 없었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장관이 테이블 위 파일들을 가리켰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가 말했죠. 원자력 발전 프로젝트 파트너 선정건입니다. 최종 후보가 3곳으로 좁혀졌어요. 저는 파일들을 다시 봤습니다. 파란색 파일을 집어들었어요. 표지를 읽었습니다. 미국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두께가 상당했습니다. 손에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초록색 파일도 집어봤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써 있었죠. 미국 파일보다 훨씬 얇았어요. 회색 파일은 유럽 컨소시엄이었습니다. 장관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각 제안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그가 말했죠. 먼저 미국입니다. 그가 파란 파일을 펼쳤어요. 안보와 에너지를 묶은 패키지 제안이라고 했습니다. 즉시 착공 가능하다고 했어요. 기술도 검증됐고 자금 조달도 준비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위 협력도 강화된다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실히 매력적이었습니다. 미국은 이미 중동에서 오래 활동했거든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였죠. 군사적으로도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었어요. 장관이 초록색 파일을 펼쳤습니다. 다음은 한국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기술 이전과 공동 운영을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현지 인력 교육도 포함돼 있다고 했어요.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한국 제안은 상세했습니다. 단계별 계획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미국 제안처럼 화려하지 않았거든요. 안보 협력 부분도 약했어요. 순수하게 기술과 운영에만 집중돼 있었습니다. 알리 차관이 손을 들었어요. 한국 기술은 검증됐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실제 운영 경험이 있느냐는 거였죠. 장관이 대답했어요. 국내에서는 성공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그가 말했죠. 하지만 해외 수출 실적은 아직 많지 않습니다. 하산 국장이 끼어들었어요. 그럼 검증이 덜 된 거 아닙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 레퍼런스가 있는데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미국은 이미 증명된 기술이었어요. 한국은 아직 확실하지 않았죠. 유세프 실장이 재무적 측면을 지적했습니다. 한국 제안은 초기 비용이 낮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장기 운영까지 고려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미국은 일괄 패키지니까 예측 가능하죠.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유럽 컨소시엄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분위기상 유럽은 이미 탈락한 것 같았어요. 너무 복잡했거든요. 여러 나라가 엮여 있어서 의사결정이 느렸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미국과 한국 사이의 선택이었어요. 장관이 파일들을 닫았습니다. 각자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가 말했죠. 알리 차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는 미국을 지지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안보가 우선이에요. 원전은 단순한 에너지 시설이 아닙니다. 국가 핵심 시설이죠. 미국과 함께하면 방위 협력도 강화됩니다. 하산 국장도 동의했어요. 기술 검증도 중요합니다. 그가 말했죠. 미국 기술은 이미 수십 년 운영됐어요. 리스크가 적습니다. 유세프 실장도 같은 쪽이었어요. 자금 조달이 확실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미국 금융기관들이 보증을 서니까요. 안정적이죠.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한국 제안서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기술 이전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현지 인력 육성도 적혀 있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불확실했어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도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기술 이전은 매력적이에요. 우리가 직접 운영 능력을 갖출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말을 하면서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장관이 저를 봤어요. 하지만요. 그가 제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하지만입니다. 제가 인정했죠. 지금 우리 상황에서 리스크를 감수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보 협력도 필요하고요. 미국이 더 안전한 선택 같습니다. 장관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모두 같은 생각이군요. 그가 말했습니다. 회의실을 둘러보니 다들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미국이 맞다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미국이 있는데 굳이 한국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나요? 그가 말했습니다. 착한 나라지만 우리한테는 좀 위험하죠. 검증 안 된 기술에 우리 국가 시설을 맡길 순 없잖아요. 사람들이 웃었어요. 분위기가 가벼워졌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았거든요. 한국은 착한 나라였습니다. 좋은 의도로 제안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한테는 맞지 않았어요. 너무 불확실했고 너무 위험했습니다. 장관이 결정을 내렸어요. 그럼 미국으로 가겠습니다. 그가 선언했죠. 조속히 계약 협상을 시작하십시오. 알리 차관이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그가 답했습니다. 장관이 파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국 파일이 테이블에 그대로 놓여 있었거든요. 얇은 초록색 파일이요. 아무도 다시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장관이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보관만 하시죠. 그가 비서에게 건넸어요. 참고용으로요.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한국 파일이 비서 손으로 넘어가는 장면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우리는 그날 새벽 한국을 선택지에서 지워버렸습니다. 미국을 골랐죠. 그게 합리적이라고 믿었어요. 안전하고 확실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악수를 나눴어요. 다들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좋은 결정이었다고들 했죠.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우리는 옳은 선택을 했다고요. 다음날 출근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뉴스를 확인했어요. 각국 언론이 우리 계약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이었어요. 아랍에미레이트가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과의 동맹 강화라고 썼더군요. 저는 그 기사들을 읽으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우리 결정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었거든요. 동료들도 축하해줬어요. 잘했다고 말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나눴어요. 미국과 함께하면 든든하죠. 이제 안심이에요. 그런 말들이 오갔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미국은 강한 나라였습니다. 세계 최강국이었죠. 군사력도 압도적이었고 경제력도 막강했어요. 기술력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이런 나라와 파트너가 된 겁니다. 당연히 좋은 선택이었어요. 알리 차관이 제 사무실로 왔습니다. 축하한다고 했어요. 이번 계약 성사에 당신 역할이 컸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손사래를 쳤어요. 다 같이 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알리가 앉으면서 말했어요. 솔직히 처음엔 한국도 괜찮아 보였는데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미국이 맞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기술은 있을지 몰라도 우리를 보호할 수 없잖아요. 제가 말했어요. 중동에 군대도 없고 영향력도 없어요. 미국은 다르죠. 이미 여기 있으니까요. 알리가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그가 말했죠. 미국은 이 지역을 잘 알아요. 수십 년 동안 여기 있었으니까요. 우리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나라예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아부다비 스카이라인이 보였어요. 높은 건물들이 솟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안정 덕분이었어요. 안보가 보장돼야 경제도 성장하는 거였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지켜준 겁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였고요. 회의가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보고받는 자리였어요. 미국 측 담당자도 참석했습니다. 그는 일정표를 보여줬어요. 단계별 계획이 상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착공 준비 기초 공사본 건설 시운전까지요. 모든 게 체계적이었어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역시 경험이 많은 나라답다고 생각했어요. 담당자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전 세계에서 수십 번 해봤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검증된 프로세스가 있어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산 국장이 질문했습니다. 현지 인력 활용은 어떻게 됩니까? 그가 물었어요. 우리 엔지니어들도 참여해야 하는데요. 담당자가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가 말했죠. 귀국 인력들이 배치될 겁니다. 하지만 핵심 기술 부분은 우리 전문가들이 담당해야 해요. 안전상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이해했습니다. 당연한 거였어요. 원전은 위험한 시설이잖아요. 경험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거였죠. 하산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기술 이전은요?
그가 말했어요. 우리도 배워야 하지 않습니까? 담당자가 웃었습니다. 물론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가 답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원전 기술은 하루아침에 배우는 게 아니니까요. 단계적으로 진행될 겁니다. 저는 그 답변이 합리적이라고 느꼈어요. 급하게 서두를 일이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배우면 되는 거였죠. 중요한 건 프로젝트가 안전하게 진행되는 거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하산을 만났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뭔가 좀 답답한데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속도가 너무 느린 것 같아요. 저는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말했어요. 미국은 검증된 파트너예요. 그들이 알아서 잘할 겁니다. 우리는 믿고 따라가면 돼요. 하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죠.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표정이 완전히 밝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그의 성격이 꼼꼼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재무회의가 있었습니다. 예산 집행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였어요. 유세프 실장이 보고했습니다. 미국 측 요구사항이 몇 가지 추가됐다고 했어요. 컨설팅 비용 관리 수수료 기술 지원비 같은 항목들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봤어요. 금액이 꽤 됐습니다. 예상보다 많았어요. 이게 다 필요한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유세프가 대답했어요. 미국 측 설명으로는 필수 항목이라고 합니다. 그가 말했죠. 프로젝트 품질 보증을 위해 필요하다고 해요. 저는 계약서를 떠올렸습니다. 거기 이런 항목들이 있었나 싶었어요. 하지만 자세히 읽지 못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워낙 두꺼웠거든요. 아마 어딘가에 적혀 있었겠죠. 유세프가 말을 이었습니다. 승인하시겠습니까? 그가 물었어요. 안 하면 프로젝트가 지연될 수 있대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뭔가 찜찜했어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미국이 필요하다는데 거부할 수는 없었어요. 승인하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중요하니까요. 유세프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비용이 좀 늘어나긴 했지만 큰 문제는 아니라고요. 원전은 장기 투자였습니다. 당장의 비용보다 미래 가치가 중요했어요. 그날 저녁 장관을 만났습니다. 리셉션 자리였어요. 그가 제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프로젝트 잘 되고 있죠? 그가 말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순조롭습니다. 제가 답했죠. 미국 측이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장관이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좋아요. 그가 말했어요.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 성과예요. 당신도 공이 크죠? 저는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약간 불안했어요. 뭔가 작은 것들이 계속 생기고 있었거든요. 추가 비용 느린 기술 이전, 우리 역할 축소 같은 거요. 하지만 저는 그 불안을 무시했습니다. 그냥 과정상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미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였습니다. 우리 선택은 틀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믿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어요. 국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중동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다시 확신했습니다. 역시 미국과 함께하길 잘했다고요. 이런 때일수록 강한 동맹이 필요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지켜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미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힘이 있었고 의지도 있었어요. 우리는 안전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으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몇 달이 더 흘렀습니다.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됐어요. 공사 현장에 크레인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자재들이 들어오고 인력들이 배치됐어요. 언론은 우리를 칭찬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와 미국의 철통 동맹이라고 썼어요. 성공적인 협력 사례라고 보도했습니다. 국제 뉴스에도 나왔어요. 중동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저는 그 기사들을 스크랩했어요. 보고서에 첨부하려고요. 상부에서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장관은 국회에서 이 프로젝트를 자랑했어요. 우리가 미래 에너지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장도 안정적이었어요. 투자자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채권 금리가 낮아졌어요. 신용등급 기관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가 전략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다고 했어요. 미국과의 협력이 리스크를 낮춘다고 분석했습니다. 저는 그 평가들을 보면서 뿌듯했어요. 우리 선택이 시장에서도 인정받고 있었거든요. 외국 기업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에 투자하겠다는 문의가 늘어났어요. 안정적인 환경이라고 판단한 거였죠. 경제 지표들도 좋았습니다. 성장률이 예상을 웃돌았어요. 고용도 늘어났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어요. 저는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했습니다. 역시 미국과 함께하길 잘했어요. 안정이 최고죠. 그들도 동의했어요.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안쪽에서는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처음엔 작은 거였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일들이었죠. 운영팀에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현장 설계를 일부 조정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집안 상태가 예상과 달라서 기초 공사를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필요한 변경이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그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합리적으로 보였어요. 현장 여건에 맞춰 조정하는 건 당연한 거였죠. 승인하려고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말했어요. 잠깐만요. 그가 말했습니다. 미국 측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해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왜요? 제가 물었어요. 우리 프로젝트인데요. 담당자가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가 가리켰어요. 설계 변경은 기술 공급자 승인이 필요하다고 돼 있어요. 저는 그 조항을 읽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저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뭐 안전상 필요한 거겠죠. 전문가들이 검토해야 하는 거니까요. 미국 측에 요청하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금방 승인해 줄 겁니다. 하지만 금방이 아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답이 안 왔어요. 담당자가 다시 왔습니다. 미국 측이 추가 서류를 요구한답니다. 그가 말했어요. 변경 사유서, 기술 검토서, 안전평가서까지요.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간단한 건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요? 제가 말했어요. 담당자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계약서대로래요. 그가 답했습니다. 어쩔 수 없대요.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제출했어요. 또 기다렸습니다. 이번엔 2주일이 걸렸어요. 승인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조건부였어요. 우리가 제안한 대로가 아니라 미국 측 방식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비용이 더 들었어요. 저는 그때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우리 시설인데 우리 마음대로 못 바꾸는 거였어요. 다른 부서에서도 비슷한 일이 생겼습니다. 유지보수팀이 보고했어요. 장비 일부를 교체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부품이 있다고 했어요. 더 싸고 품질도 괜찮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안 됐어요. 계약서에 명시돼 있었습니다. 핵심 부품은 원 공급처에서만 구매한다고요. 미국 업체에서 사야 했습니다. 가격이 몇 배 비쌌어요. 납기도 길었습니다. 팀장이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이건 비효율적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같은 부품인데 왜 꼭 미국에서 사야 합니까?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계약서 때문이라고만 할 수 있었어요. 회의 때마다 같은 문구가 반복됐습니다. 미국 승인 필요. 누군가 말했어요. 미국 측 검토 대기 중. 다른 사람이 보고했습니다. 본사 승인 기다리는 중. 또 누군가 말했어요. 그 말들이 계속 들렸습니다. 처음엔 가끔이었어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요. 그런데 점점 늘어났습니다. 매주 들었어요. 나중엔 거의 매일 들었습니다. 저는 회의실에 앉아서 그 말들을 듣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도하는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미국이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결정 하나도 우리 마음대로 못했어요. 사소한 변경도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부품 하나 바꾸는 것도 허락이 필요했어요. 우리는 우리 시설에서 손님 같았습니다. 하산 국장이 제 사무실로 왔어요. 문을 닫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가 물었어요. 우리가 돈 내고 짓는 건데 왜 이렇게 제약이 많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인정했어요. 하지만 계약서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서명했죠. 하산이 답답해했습니다. 그때 제대로 못 읽었나 봐요. 그가 말했어요.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계약서가 너무 두꺼웠거든요. 법률 용어도 많았고요. 자세히 읽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조항들을 놓쳤어요. 아니, 정확히는 그 조항들이 실제로 뭘 의미하는지 몰랐던 겁니다. 양측 합의라는 말이 사실은 미국 승인이라는 뜻이었어요. 원 공급자 승인이라는 말은 미국 마음대로라는 뜻이었습니다. 기술 협력이라는 말은 미국 통제라는 의미였어요. 우리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유세프 실장도 불만이 있었어요. 추가 비용이 계속 나온다고 했습니다. 미국 측이 요구하는 게 많다고 했어요. 컨설팅비, 관리비, 기술료, 인증비까지요. 처음 예산보다 훨씬 늘어났습니다. 거부할 수 없었어요. 계약서에 근거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장관한테 보고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망설여졌어요. 우리가 선택한 거였거든요. 미국을 고른 건 우리였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것도 우리였어요. 이제 와서 불만을 말하면 우리 판단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럴 용기가 없었어요. 그냥 참았습니다. 이것도 과정이라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어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미국의 통제가 강해졌어요. 우리 자율성은 줄어들었습니다. 회의실에서 그 문장이 계속 들렸어요. 미국 승인 필요. 그 말이 우리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밤에 잠을 설쳤어요. 우리가 뭘 선택한 건지 생각하면서요. 안정을 얻었지만
다른 걸 잃었습니다. 시장은 안정됐지만 우리는 자유롭지 못했어요. 언론은 칭찬했지만 현장은 답답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원한 동맹이었나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의에 참석해달라고 했어요. 안보 협력 관련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국방부 청사로 갔어요. 회의실에 들어가니 장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별을 단 사람들이었어요. 공군 참모도 보였고 육군 작전국장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알리 차관이 저를 봤습니다. 앉으세요. 그가 말했어요.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들이 놓여 있었어요. 기밀이라고 적힌 파일들이었습니다. 알리가 회의를 시작했어요. 오늘은 미국과의 방위 협력 현황을 점검하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최근 도입한 무기 체계에 대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전 계약과 함께 무기 구매도 이뤄졌거든요. 패키지 딜의 일부였어요. 최신 방공 시스템이 들어왔습니다. 미사일 방어 장비도 왔어요. 전투기 업그레이드 부품도 도착했습니다. 언론에서는 크게 보도했었어요. 아랍에미레이트 방위력 강화라고 썼습니다. 미국과의 군사 협력 심화라고 평가했어요. 저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안보가 튼튼해지는 거니까요. 공군 참모가 보고를 시작했어요. 새 방공 시스템을 배치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최신 모델이에요. 성능이 우수합니다. 그가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사진이 나왔습니다. 기지에 설치된 장비들이었어요. 크고 복잡해 보였습니다. 참모가 설명을 이었습니다. 탐지거리가 이전 모델보다 2배 늘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동시 추적 능력도 향상됐고요. 요격 성공률도 높습니다. 저는 인상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좋은 장비를 얻은 거였습니다. 하지만 참모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알리가 물었습니다. 운영상 문제는 없습니까? 그가 말했어요. 참모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기술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운영권에 제약이 있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운영권 제약이라고요. 참모가 설명했습니다. 시스템 설정을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암호가 잠겨 있어요. 미국 기술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알리가 눈살을 찌푸렸어요. 무슨 뜻입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우리 장비인데 우리가 설정을 못 바꾼다고요. 참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인정했어요. 계약 조건이래요. 핵심 소프트웨어는 미국이 관리한다고 돼 있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원전 때와 똑같았어요. 우리 거인데 우리가 통제 못하는 거였습니다. 육군 작전국장이 끼어들었어요. 저희도 비슷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전투 차량 업그레이드를 했는데요. 통신 시스템이 미국 규격이에요. 우리 기존 장비랑 호환이 안 됩니다. 미국 네트워크로만 연결돼요. 알리가 물었습니다. 그럼 단독 작전이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그가 말했어요. 작전국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요. 그가 답했습니다. 효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미국 시스템과 연동돼야 제 성능이 나와요. 저는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계약서 부속 문서들이었습니다. 거기 다 적혀 있었어요. 기술 사양 운영 매뉴얼, 유지보수 지침 같은 거요. 읽어보니 전부 미국 의존적이었습니다. 부품도 미국에서 사야 했어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미국이 해줘야 했습니다. 수리도 미국 기술자가 와야 했어요. 우리는 사용자일 뿐이었습니다. 소유자가 아니었어요. 해군 제독이 발언했습니다.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신형 미사일을 도입했는데요. 발사 권한이 제한돼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다들 제독을 받습니다. 그가 설명을 이었습니다. 긴급 상황에서도 우리 마음대로 쏠 수 없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미국 측 승인 코드가 필요합니다. 알리가 책상을 쳤어요. 말이 됩니까? 그가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산 무기인데 우리가 못 쓴다고요. 적이 쳐들어오면 어쩌란 겁니까? 제독이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계약서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오발 방지 조치래요. 미사일 확산 방지 협정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이건 안보 동맹이 아니었어요. 통제 시스템이었습니다. 미국은 우리한테 무기를 팔았지만 열쇠는 안 준 거였어요. 우리는 방아쇠를 당길 수 없었습니다. 미국 허락 없이는요. 알리가 다른 장성을 봤어요. 훈련은 어떻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실전 대응 능력은요? 장군이 대답했습니다. 지난주 모에 훈련을 했습니다. 그가 보고했어요. 드론 침투 시나리오였죠. 새 방공 시스템을 테스트하려고요.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실패했습니다. 그가 인정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최신 장비인데요. 장군이 설명했습니다. 시스템 활성화에 시간이 걸렸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미국 기술자를 불러야 했거든요. 암호를 풀어줘야 작동이 됐습니다. 실전이었으면
있었으면 이미 늦었을 겁니다.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다들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우리는 최신 무기를 샀지만 실제로는 쓸 수 없었습니다. 버튼이 잠겨 있었어요. 미국이 열쇠를 쥐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위급할 때 미국에 전화해야 했어요.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게 동맹의 실체였어요. 장군이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무기가 아닙니다. 그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국이 허락해야 움직이는 장비입니다. 우리는 보관만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주인은 따로 있어요. 그 말이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알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른 장비들도 마찬가지입니까? 그가 물었어요. 참모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부분 그렇다고 했어요. 미국산 무기는 전부 제약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 대답들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데요.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는데요. 하지만 실제 통제권은 없었어요. 우리는 비용만 댔습니다. 권한은 미국이 가졌어요. 회의가 끝났어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다들 무거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알리와 함께 복도로 나왔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동맹입니까? 그가 물었어요. 아니면 예속입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구분이 안 됐거든요. 동맹이라고 하기엔 우리 자율성이 없었어요. 하지만 예속이라고 하기엔 우리가 선택한 거였습니다. 우리가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우리가 미국을 골랐습니다. 알리가 말을 이었어요. 원전 때도 그랬죠. 그가 말했습니다. 승인 받아야 하고 통제받고요. 이제 군사 장비까지 똑같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패턴이 같았어요. 미국은 팔지만 통제권은 안 넘겼습니다. 우리는 고객이지만 주인은 아니었어요. 그날 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우리가 뭘 얻은 걸까요? 최신 기술을 샀습니다. 돈을 많이 냈어요. 하지만 우리 손으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 허락이 필요했어요. 모든 순간에요. 이게 안보 동맹이라고 불릴 수 있을까요? 보호받는 대신 통제당하는 거였습니다. 안전한 대신 자유롭지 못한 거였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아부다비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었어요. 미국이 허락한 거였습니다. 우리는 부자 나라였지만 주권은 온전하지 못했어요. 회의실에서 들었던 장군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건 우리 무기가 아니다. 그 문장이 전부를 설명했어요. 우리가 처한 상황을요. 그날 회의실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모두 알게 됐어요. 동맹의 진짜 얼굴을요. 몇 주 후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북쪽 국경 지역에서 미확인 드론이 포착됐어요. 레이더에 잡혔습니다. 여러 대였어요. 우리 영공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공군 사령부에서 비상이 걸렸어요. 저도 급히 호출됐습니다. 상황실로 갔어요. 화면에 드론 궤적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빨간 점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령관이 지시했어요. 요격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방공 시스템을 가동하라고 명령했어요. 작전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통신이 오갔어요. 각 기지에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방공 시스템이 대기 상태였습니다. 활성화가 안 됐어요. 작전관이 보고했습니다. 승인 코드가 필요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시스템이 잠겨 있습니다. 사령관이 소리쳤어요. 지금 당장 풀어. 그가 명령했습니다. 작전관이 대답했습니다. 미국 측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우리가 직접 풀 수 없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요. 드론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사령관이 전화를 집어들었어요. 미국 기지에 연락했습니다. 긴급 상황이라고 설명했어요. 승인 코드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답이 바로 안 왔어요. 담당자를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절차가 있다고 했어요. 사령관이 화를 냈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소리쳤어요. 적기가 들어오고 있다고 외쳤습니다. 미국 측이 대답했어요. 최대한 빨리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면에 빨간 점들이 계속 가까워졌어요. 영공 침범까지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 작전관들이 초조해했어요. 손에 땀을 쥐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싶었어요. 우리 영공인데 우리가 못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드론들이 방향을 틀었어요. 우리 영공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국경선을 따라 돌아서 갔어요. 상황실에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냥 지켜만 봤어요. 만약 드론들이 계속 들어왔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속수무책이었을 겁니다. 승인 코드를 기다리면서 당하고 있었을 거예요. 사령관이 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작전관들도 조용했어요. 다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력했다는 거요. 며칠 후 또 다른 사건이 터졌습니다. 해상에서 긴장이 고조됐어요. 이웃나라와 분쟁 수역 문제였습니다. 상대 해군이 우리 경제 수역에 들어왔어요. 불법 조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해군이 출동했어요. 경고 방송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무시했어요. 오히려 군함을 보냈습니다. 대치 상황이 벌어졌어요. 긴장이 높아졌습니다. 해군 사령부에서 보고가 올라왔어요. 무력 시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겠다고 했어요. 경고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쏘는 건 아니고 준비 태세만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상대를 압박하려는 거였습니다. 알리 차관이 승인했어요.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또 문제가 생겼어요. 미사일 시스템이 활성화 안 됐습니다. 잠금 상태였어요. 해군에서 보고했습니다. 발사 코드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말했어요. 미국 측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알리가 소리쳤어요. 지금 당장인데 승인을 받으라고요. 그가 화를 냈습니다. 담당자가 난처해했어요. 계약 조건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알리가 직접 미국 대사관에 전화했습니다. 긴급 상황이라고 설명했어요.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대사관에서 답했어요. 워싱턴에 보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절차가 있다고 했어요. 알리가 따졌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그가 물었어요. 대사관이 대답했습니다. 빠르면 몇 시간이라고 했어요. 늦으면 하루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알리가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는 자주 국가였습니다. 주권 국가였어요. 하지만 지금 무기 하나 제대로 못 쓰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승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화 한 통을 기다리는 신세였습니다. 긴급 국가안보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대통령 주재였어요. 각 부처 장관들이 모였습니다. 저도 배석했어요. 대통령이 상황 보고를 받았습니다. 드론 침입 사건과 해상 대치 사건을 들었어요.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가 물었어요. 우리가 즉시 대응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알리가 대답했습니다. 무기 시스템이 미국 통제 하에 있습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승인 없이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우리가 산 무기인데요. 그가 말했습니다. 왜 우리 마음대로 못 씁니까? 국방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계약 조건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오발 방지와 기술 보호 명목입니다. 대통령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실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적이 공격할 때까지 기다립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무장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모든 결정에 미국 승인이 필요해요. 우리 시설인데 우리가 통제 못합니다. 대통령이 테이블을 쳤어요. 그럼 도대체 뭘 산 겁니까? 그가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수백억 달러를 썼는데 실제론 아무 권한이 없다는 겁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다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외교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미국과 재협상을 시도해볼까요? 그가 제안했어요. 조건을 바꿀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알리가 고개를 저었어요. 불가능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계약서에 다 명시돼 있어요.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이 들어줄 리 없어요.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왜 안 들어줍니까? 그가 말했어요. 알리가 대답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통제권을 놓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가 설명했어요. 오히려 우리가 완전히 의존하게 만드는 게 그들한테 유리합니다. 대통령이 창밖을 봤어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우린 부자지만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주권은 대기 중이군요. 그 말이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어요. 정확한 표현이었거든요. 우리는 돈은 많았습니다. 석유가 있었고 투자 자금이 있었어요. 최신 시설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없었어요.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승인을 기다려야 했어요. 우리 주권이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화벨을 기다리면서요. 대통령이 다시 말했습니다. 대안이 있습니까? 그가 물었어요.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까? 장관들이 서로 쳐다봤어요. 아무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때 떠올렸어요. 몇 달 전 새벽 회의를요. 테이블 위에 놓였던 3개의 파일을요.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던 초록색 파일을요. 한국이라고 적혀있던 그 파일을요.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와서 그 얘기를 하면
우리 결정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거였어요.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별다른 결론 없이요. 우리는 당분간 참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마찰을 빚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모두가 느끼고 있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요. 뭔가 바꿔야 한다는 걸요.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우리가 안보를 얻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굴욕을 산 거였어요. 위기 순간에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수 없었어요. 워싱턴 승인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미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면담 요청이었어요. 고위급 회담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알리 차관과 함께 대사관으로 갔어요. 회의실로 안내됐습니다. 미국 측 대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국무부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악수를 나눴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대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양국 관계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원전 프로젝트도 순조롭고 방위 협력도 강화됐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론 불편했습니다. 순조롭다고요. 우리는 매번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대표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오늘은 몇 가지 협의할 사항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알리가 물었습니다. 무슨 사안입니까? 그가 말했어요. 대표가 첫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중국과의 관계에 관해서입니다. 그가 말했죠. 최근 아랍에미레이트가 중국과 경제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부분을 재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중국이라고요. 우리 외교 정책까지 간섭하겠다는 건가요? 알리가 대답했습니다. 중국은 우리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경제적으로 협력하는 건 당연하죠. 대표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안보 관점에서 보면 달라요.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건 우리 동맹에 부담이 됩니다. 일부 협력 사업은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리가 반문했습니다. 조율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가 물었어요. 대표가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오지 통신망 구축 사업입니다. 그가 말했죠. 중국 기업과 계약하신 걸로 아는데요. 이건 재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안상 문제가 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우리 통신망까지 관여하겠다고요. 알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계약이 진행 중입니다. 그가 답했어요. 취소하긴 어렵습니다.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도 생각해 주세요. 우리가 아랍에미레이트 안보를 책임지고 있잖아요. 중국 장비가 들어오면 정보 보안이 위협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조정이 필요합니다. 알리가 한숨을 쉬었어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가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대표가 만족스러워했어요. 감사합니다. 그가 말했죠. 대표가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다음은 이란과의 관계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최근 아랍에미레이트가 이란과 대화 채널을 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리가 대답했습니다. 이웃나라와 대화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가 말했어요. 지역 안정을 위해서죠. 대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란은 제재 대상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미국 정책에 협조해 주셔야 해요. 경제 교류도 제한해 주시고 외교 접촉도 최소화해 주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우리 외교까지 지시하겠다는 건가요? 알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란과는 역사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완전히 끊기는 어려워요. 대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가 말했죠. 동맹국으로서 당연한 거예요. 만약 이란과 가까워지시면 우리 관계에도 영향이 갑니다. 알리가 눈을 감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그가 답했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답답했어요. 우리가 이웃나라와 대화하는 것도 허락받아야 하나요? 대표가 세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정책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아랍에미레이트가 최근 재생에너지 투자를 늘리고 있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일부 프로젝트는 우리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알리가 물었습니다. 왜 협의가 필요합니까? 그가 말했어요. 우리 에너지 정책인데요. 대표가 설명했습니다. 원전 계약에 관련 조항이 있습니다. 그가 말했죠. 에너지 믹스 변경 시 협의하기로 돼 있어요.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면 원전 가동률에 영향을 주니까요. 저는 계약서를 떠올렸습니다. 그런 조항이 있었나 싶었어요. 아마 어딘가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겠죠. 우리가 못 본 거였습니다. 알리가 따졌습니다. 그럼 우리 에너지 정책을 미국이 승인해야 한다는 겁니까? 그가 물었어요. 대표가 웃었습니다. 승인까지는 아니고요. 그가 말했어요. 협의입니다. 서로 조율하는 거죠. 하지만 그 웃음이 진심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협의라는 말 뒤에
다른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결국 승인받으라는 뜻이었어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우리는 대사관을 나왔어요. 차에 타자마자 알리가 말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가 화를 냈어요. 외교도 에너지도 전부 간섭하겠다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알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원전만이었어요. 그가 말했죠. 그 다음 무기였고요. 이제는 우리 정책 전체를 통제하려 들어요. 끝이 없습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했어요. 정말 끝이 없었습니다. 하나 들어주면 다음 요구가 나왔어요. 도와줄수록 조건이 늘어났습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뭔가 해줄 때마다 대가를 요구했어요. 원전을 지어주는 대신 운영권을 가져갔습니다. 무기를 파는 대신 통제권을 쥐었어요. 안보를 보장하는 대신 외교를 간섭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정책까지 관여하려 들었어요.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됐습니다. 요구사항이 계속 쌓였어요. 며칠 후 내부 회의가 있었습니다. 미국 요구사항을 검토하는 자리였어요. 외교부, 경제부, 에너지부 담당자들이 모였습니다. 각자 보고했어요. 중국 프로젝트 조정하려면 비용이 듭니다. 외교부가 말했습니다. 위약금도 내야 하고요. 이란과 거리를 두면 무역의 타격입니다. 경제부가 말했어요. 대체 시장을 찾아야 해요. 재생에너지 계획을 조율하려면 일정이 늦어집니다. 에너지부가 말했습니다. 목표 달성이 어려워져요. 모든 부서가 어려움을 호소했어요. 미국 요구를 들어주려면 우리가 손해를 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도 없었어요. 미국은 우리 안보를 쥐고 있었거든요. 원전도 무기도 전부 미국 통제 하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반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승인이 더 늦어질 겁니다. 협력이 소원해질 거예요. 그럼 우리는 더 불안해집니다. 우리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알리가 회의 말미에 말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양보만 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끝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미국의 요구는 계속될 거였습니다. 하나 들어주면 또 다른 게 나올 거예요. 우리가 의존하는 한 계속될 겁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동맹이 아니라고요. 관리였어요. 미국은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관리하고 있었어요. 우리를 통제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는 겁니다. 독립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원전으로 에너지를 묶었습니다. 무기로 안보를 묶었어요. 그리고 이제 외교와 정책까지 묶으려 했습니다. 우리는 거미줄에 걸린 것 같았어요. 움직일수록 더 얽혔습니다. 빠져나오기 어려웠어요.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지난 몇 달을 되돌아봤어요. 미국을 선택한 순간부터 지금까지요. 우리는 안정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골랐어요. 강한 동맹이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얻은 건 안정이 아니었습니다. 의존이었어요. 우리는 점점 더 미국에 묶였습니다. 기술적으로, 운영적으로, 정책적으로요. 그들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게 됐어요. 이게 우리가 원한 미래였을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아부다비 불빛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 아래서 우리는 자유롭지 못했어요. 보이지 않는 끈에 묶여 있었습니다. 미국이라는 이름의 끈에요.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몇 달 전 회의 자료가 거기 있었어요. 3개의 파일 중에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던 것들이요. 그 중에 초록색 파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이라고 적힌 파일이요. 저는 그걸 꺼내서 펼쳐봤어요. 표지에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통제는 빠르지만 자립은 오래갑니다.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어요. 그제야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미국은 빨랐어요. 즉시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통제했어요. 한국은 느렸을 겁니다.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하지만 자립을 만들어줬을 겁니다. 우리 손으로 할 수 있게 만들었을 거예요. 저는 그 파일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우리가 지나쳤던 선택지를요. 그날 새벽 밀어냈던 그 이름을요. 이제야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 파일을 책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몇 달 전에 대충 훑어봤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때는 별로 와닿지 않았어요.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 줄 한 줄이 다르게 읽혔어요. 기술 이전 계획이 나와 있었습니다. 단계별로 상세했어요. 첫 해에는 기본 운영을 배우고, 둘째 해에는 유지 보수를 익히고, 셋째 해에는 독립 운영이 가능하도록 만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일정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느리다고 여겼던 게 사실은 체계적이었구나. 미국은 우리한테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대신 해줬어요. 우리는 구경만 했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현지 인력 교육 프로그램도 자세했습니다. 엔지니어 양성 과정이 적혀 있었어요. 기술자 파견 일정도 나와 있었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이 와서 가르치고
우리 사람들이 배우는 구조였어요. 몇 년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끝나면 우리 것이 되는 거였어요. 미국처럼 영원히 의존하는 게 아니라요. 공동 운영이라는 표현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함께 결정하고 함께 실행한다고 적혀 있었어요. 한쪽이 명령하고 한쪽이 따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파트너십이었어요. 저는 그 단어를 곱씹었습니다. 파트너십이라고요. 미국과의 관계는 파트너십이 아니었어요. 갑을 관계였습니다. 미국이 갑이었고 우리가 을이었어요. 계약 조건 부분을 읽었습니다. 운영권은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다고 명시돼 있었어요. 설계 변경이나 부품 교체 같은 결정을 우리가 내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안전 기준은 지켜야 한다고 했지만요. 하지만 승인을 받으라는 말은 없었어요. 협의는 하되 최종 결정은 우리가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 계약서를 떠올렸어요. 거기는 정반대였습니다. 모든 게 승인 사항이었어요. 우리 결정권이 없었죠. 기술 문서 접근권도 달랐습니다. 한국 제안에는 모든 기술 자료를 이전한다고 나와 있었어요. 도면, 매뉴얼, 운영 지침 전부요. 우리가 직접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그런 거 안 줬어요. 블랙박스였습니다. 우리는 겉만 만질 수 있었어요. 속은 볼 수 없었죠. 가격 조건을 비교해봤습니다. 한국 제안이 초기 비용은 조금 낮았어요. 하지만 장기 운영 비용 계산이 복잡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면 인건비가 들고 교육비가 들었어요. 미국은 초기 비용은 높았지만 운영은 그들이 한다고 했습니다. 얼핏 보면 편해 보였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달랐습니다. 미국 방식은 우리가 영원히 돈을 내는 구조였어요. 컨설팅비, 관리비, 기술료가 계속 나갔습니다. 한국 방식은 초반에 투자하면 나중엔 우리가 하는 거였어요. 장기적으로는 더 경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기만 봤어요. 당장 편한 걸 선택했죠. 파일 뒤쪽에 참고 자료가 있었습니다. 한국이 다른 나라와 한 프로젝트 사례들이었어요. 저는 그걸 읽어봤습니다. 중동의 한 나라 이름이 나왔어요. 그들도 한국과 원전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현지 인력 비율이 점점 높아졌다고 적혀 있었어요. 처음엔 한국 기술자가 대부분이었는데 몇 년 후엔 현지인이 대부분이 됐다고 했습니다. 독립 운영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됐어요. 저는 그 사례를 보면서 부러웠습니다. 저 나라는 자립했구나. 우리는 여전히 미국 승인을 기다리는데요. 다른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시아의 한 나라였어요. 그들은 한국과 협력해서 기술을 배웠고 나중엔 스스로 수출까지 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선생이 학생을 가르치면 학생이 독립하는 구조였어요. 미국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학생을 영원히 학생으로 남게 만들었어요. 저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책상에 기대어 앉아서 천장을 봤어요.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우리가 놓친 게 뭐였을까요? 왜 한국을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를 생각해봤습니다. 첫째는 안 보였어요. 한국은 우리를 군사적으로 보호할 수 없었습니다. 중동에 군대가 없었으니까요. 미국은 달랐죠. 이미 여기 있었고 힘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게 함정이었습니다. 군사보호를 미끼로 우리를 통제했어요. 안보협력이라는 이름으로 주권을 빼앗았습니다. 둘째는 검증이었어요. 미국 기술은 입증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아직 불확실하다고 봤어요. 하지만 한국도 충분히 검증됐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안 봤을 뿐이에요. 선입견이 있었던 겁니다. 미국은 최고고 한국은 그 다음이라는 생각이요. 셋째는 속도였어요. 미국은 즉시 시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시간이 걸린다고 했어요. 우리는 빠른 걸 원했습니다. 하지만 빠른 게 항상 좋은 건 아니었어요. 빨리 얻은 대신 많은 걸 잃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는 겁이 났었어요. 미국을 안 고르면 어떻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미국이 삐지면 어쩌나 걱정했어요. 다른 분야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갔어요. 미국을 선택했죠. 하지만 그게 정말 안전한 선택이었을까요? 지금 우리 상황을 보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안전을 얻었지만 자유를 잃었어요. 보호받지만 통제당했습니다. 편하지만 종속됐어요. 저는 한국 파일 표지를 다시 봤습니다. 그 문장이 거기 있었어요. 통제는 빠르지만 자립은 오래갑니다. 이제야 완전히 이해됐습니다. 미국식은 빨랐어요. 당장 해결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통제 속에 가뒀어요. 한국식은 느렸을 겁니다.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 우리를 자립시켰을 겁니다. 우리 손으로 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빠른 통제냐, 느린 자립이냐? 우리는 통제를 택했습니다. 편하다고 생각해서요.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어요. 건물이 조용했습니다. 다들 퇴근했을 시간이었죠. 저만 남아 있었어요. 한국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한국 측 담당자 정보였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와 이메일이 나와 있었어요. 저는 그 정보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지금이라도 연락할 수 있을까요? 몇 달이 지났지만 가능할까요? 하지만 용기가 안 났어요. 우리가 거절했던 상대잖아요. 그날 새벽 우리는 한국을 밀어냈습니다. 착하지만 위험하다고 했어요. 미국이 있는데 굳이 한국이냐고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다시 연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창피했어요.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보이지 않았어요. 미국과는 이미 묶였습니다. 계약이 체결됐어요. 법적 구속력이 있었습니다. 쉽게 벗어날 수 없었어요. 유럽은 너무 복잡했습니다. 의사결정이 느렸어요. 실질적으로 한국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외면했던 그 선택지요. 저는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한국 담당자 번호를 입력했어요. 하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죄송하다고 할까요? 우리가 틀렸다고 인정할까요? 그게 쉽지 않았어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내일 생각해보기로 했어요. 혼자 결정할 일도 아니었습니다. 알리 차관과 상의해야 했어요. 장관 승인도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한 것 같았어요. 한국과 다시 얘기해봐야 한다고요. 적어도 가능성을 타진해봐야 한다고요. 이대로 있을 순 없었습니다. 미국 통제 아래 영원히 있을 순 없었어요. 파일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깊숙이 넣지 않았어요. 바로 꺼낼 수 있는 곳에 뒀습니다. 곧 다시 펼쳐볼 거였거든요. 불을 끄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날 새벽 우리가 지운 이름이 이제 다시 떠오르고 있다고요. 모두가 침묵할 때 유일하게 남은 선택지로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출근했습니다. 알리 차관한테 먼저 연락했어요. 긴급히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가 사무실로 오라고 했어요. 저는 한국 파일을 들고 그의 방으로 갔습니다. 노크하고 들어갔어요. 알리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파일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한국 제안서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몇 달 전에 우리가 제외시켰던 거요. 다시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리가 파일을 봤어요. 표정이 굳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그가 말했어요. 지금 와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요. 제가 말했어요. 미국과는 이미 계약했지만 추가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2단계 확장 계획이요. 거기는 아직 파트너를 안 정했어요. 알리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바보였군요. 그가 말했어요. 이게 진짜 파트너십인데 우리는 안 봤어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저도 어젯밤에 다시 읽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은 우리를 고객으로 보지만 한국은 파트너로 보더군요. 알리가 물었습니다. 지금 연락하면 받아줄까요? 그가 말했어요. 우리가 거절했던 건데요. 저는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해봐야 알겠죠.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리가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장관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건 민감한 사안이에요. 미국이 알면 불편해할 겁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미국은 우리가 다른 파트너를 찾는 걸 좋아하지 않을 거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대로 가면 우리는 영원히 종속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알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관님께 보고하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틀 후 장관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조심스럽게 타진해보라고 했어요. 비공식적으로 먼저 접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공식 제안은 그 다음이라고 했어요. 저는 한국 담당자 연락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름은 김 부장이었어요.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사무실 문을 닫았습니다. 조용한 환경이 필요했어요. 책상에 앉아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몇 번 신호가 간 후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 부장님이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대답했어요. 누구시죠? 저는 자신을 밝혔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연방전략실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몇 달 전에 원전 프로젝트 관련해서 제안 주셨던 거 기억하시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억합니다. 김 부장이 답했어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연락하셨습니까?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이 전화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는 모를 거예요. 몇 달 전 제안 건인데요. 제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우리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미국을 골랐죠. 네, 알고 있습니다. 김 부장이 말했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추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2단계 확장 계획이요. 혹시 지금이라도 가능하신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더 길게요. 저는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김 부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가능은 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슨 조건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 부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를 하청업체로 쓰시면 안 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멈칫했습니다. 하청이라고요? 제가 되물었어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미국 프로젝트 보조로 우리를 쓰시려는 거면 안 됩니다. 그가 말했어요. 우리는 파트너로 일하지 하청으로는 안 합니다. 만약 협력하신다면 독립된 프로젝트여야 해요. 우리 방식대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우리를 하청으로 쓰지 말라고요. 그 한마디가 무거웠습니다. 미국 계약서 수백 페이지보다 무거웠어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자존심이 있었어요. 기술력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밑에서 일할 생각이 없었어요. 동등한 파트너로 서고 싶었던 겁니다. 그게 당연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독립된 프로젝트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2단계 확장은 별개 사업이에요. 미국과는 무관합니다. 김 부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운영권은 어떻게 되나요? 그가 말했어요. 또 다른 나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조면 우리는 못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운영권은 전적으로 아랍에미레이트에 있을 겁니다. 제가 말했어요. 물론 기술 협력은 필요하지만 최종 결정은 우리가 합니다. 그게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김 부장이 잠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검토해보겠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공식 제안서를 보내주시면 우리 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그가 말했어요. 우리 방식은 느립니다. 빨리 결과를 원하시면 맞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끝나면 당신들 것이 됩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화라서 그가 볼 수 없었지만요. 그게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제가 말했어요. 빠른 게 아니라 우리 것이 되는 거요. 통화가 끝났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우리가 몇 달 전에 거절했던 상대한테 다시 연락했습니다.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조건을 들었습니다. 하청으로 쓰지 말라고요. 파트너로 대하라고요.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하청으로 쓰지 마십시오. 그 한마디가 왜 이렇게 무거웠을까요? 미국 계약서를 생각해봤습니다. 수백 페이지였어요. 온갖 조항과 조건이 빼곡했습니다. 법률 용어로 가득했죠. 하지만 본질은 하나였습니다. 우리를 통제하겠다는 거였어요. 한국은 단 한 문장으로 본질을 말했습니다. 하청이 아니라 파트너라고요. 그게 전부였어요. 복잡한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동등하게 대하면 되는 거였어요. 저는 알리한테 보고했습니다. 전화 내용을 전달했어요. 알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가 말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진지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한국은 장난치지 않아요. 자기들 원칙이 명확합니다. 파트너십 아니면 안 한다는 거예요. 알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히려 좋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그런 명확함이 필요해요. 미국처럼 겉으로는 협력이라 하면서 속으로 통제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저도 동의했어요. 저희는 공식 제안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2단계 확장 프로젝트 내용을 정리했어요. 규모 일정 예산 같은 걸 문서화했습니다. 며칠 걸렸어요. 완성된 제안서를 김 부장한테 보냈습니다. 답변을 기다렸어요. 일주일 후 회신이 왔습니다. 검토 완료했다고 했어요. 관심 있다고 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논의하고 싶다고 했어요. 우리는 회의 일정을 잡았습니다. 한국팀이 아부다비로 오기로 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떨렸습니다.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놓쳤던 기회를 되찾을 수 있는 건가요?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희망은 있었습니다. 적어도 시도는 해보는 거였으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왔습니다. 가족들한테 말했어요. 중요한 일이 진행 중이라고요. 잘 되면
우리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저는 자세히 설명할 수 없었어요. 아직 민감한 사안이었거든요. 그냥 좋은 방향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당신 요즘 힘들어 보여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곧 나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김 부장의 말이 계속 들렸어요. 우리를 하청으로 쓰지 마십시오.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왜 그 말이 이렇게 강하게 느껴졌을까요? 생각해봤습니다. 그건 자존심의 문제였어요. 한국은 자존심을 지키려 했습니다. 우리도 자존심이 필요했어요. 미국 밑에서 승인이나 기다리는 게 아니라요. 우리 힘으로 서는 거요. 한국이 그걸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청이 아니라 파트너로요. 그게 우리가 진짜 원하던 거였어요. 한국팀이 도착했습니다. 김 부장과 엔지니어 3명이었어요. 호텔 회의실에서 만났습니다. 악수를 나눴어요. 김 부장이 팀원들을 소개했습니다. 기술 담당 이 과장, 교육 담당 박 차장, 운영 담당 최 대리였어요. 모두 경험이 많아 보였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알리 차관과 하상 국장 그리고 제가 참석했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 부장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제안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첫 슬라이드가 나왔어요. 협력 원칙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3가지가 나열돼 있었어요. 기술 이전 현지 인력 교육 공동 운영이었습니다. 저는 그 3단어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미국 제안서에는 없던 것들이에요. 김 부장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방식은 간단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합니다. 우리가 대신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면서 배우시는 겁니다. 알리가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됩니까? 그가 말했어요. 이 과장이 대답했습니다. 1단계는 설계입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우리 엔지니어와 귀국 엔지니어가 함께 설계팀을 구성합니다. 도면을 같이 그려요. 결정도 같이 내립니다. 그 과정에서 기술이 이전되는 겁니다.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함께 설계한다고요. 미국은 완성된 설계를 가져왔었어요. 우리는 그걸 받기만 했죠. 이 과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2단계는 건설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술자와 현지 기술자가 함께 일합니다. 현장에서 배우는 거죠. 시공 방법, 품질 관리, 안전 절차 모든 걸 같이 합니다. 하산이 끼어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가 물었어요.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 추가되니까요. 이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가 인정했어요. 미국처럼 빠르지 않아요. 우리가 다 해버리면 빠르죠. 하지만 그러면 당신들이 못 배웁니다. 함께하면 느려요. 대신 확실합니다. 박 차장이 교육 프로그램을 설명했습니다. 단계별로 커리큘럼이 있다고 했어요. 기초 이론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원자력 기본 개념을 먼저 배운다고 했어요. 그 다음 시스템 이해, 운영 실습 순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질문했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제가 물었어요. 박 차장이 대답했습니다. 기본 과정이 1년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심화 과정이 1년 더 걸려요. 독립 운영까지는 최소 3년 봐야 합니다. 알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3년이나요? 그가 말했습니다. 박 차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급하시면 미국 방식을 택하세요. 그가 말했어요. 그들은 당장 해줍니다. 하지만 10년 후에도 똑같을 겁니다. 당신들은 여전히 못해요. 우리는 3년 걸리지만 3년 후엔 당신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이해했어요. 빨리 얻느냐, 제대로 배우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최 대리가 운영 계획을 설명했어요. 공동 운영 구조라고 했습니다. 처음 2년은 한국팀이 주도하되 아랍에미레이트 팀이 참여한다고 했어요. 다음 2년은 반반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2년은 아랍에미레이트 팀이 주도하고 한국팀은 자문만 한다고 했어요. 6년 후엔 완전히 독립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산이 물었습니다. 그 후엔 어떻게 됩니까? 그가 말했어요. 당신들이 완전히 빠지나요? 최 대리가 대답했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자문해드립니다.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일상 운영은 당신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 승인 없이도요. 그 말에 저는 움찔했습니다. 승인 없이라고요. 미국은 모든 게 승인 사항이었는데요. 김 부장이 정리했습니다. 우리 방식의 핵심을 말씀드리죠. 그가 말했어요. 미국은 당신들을 위해 해줍니다. 편하죠. 하지만 영원히 의존하게 됩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하게 만듭니다. 불편해요. 하지만 결국 독립하게 됩니다. 선택은 당신들 몫입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뭔가 찔렸습니다. 불편하다는 말이요. 맞았어요. 한국 방식은 불편할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직접 해야 하니까요. 배워야 하고 익숙해져야 하고 실수도 하면서 배워야 했어요. 미국 방식이 훨씬 편했습니다. 그들이 다 해주니까요. 우리는 지켜보기만 하면 됐죠. 하지만 그 편함의 대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알리가 질문했습니다. 비용은 어떻습니까?
그가 물었어요. 김 부장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초기 투자는 미국보다 낮습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하지만 교육 비용이 추가돼요. 전체적으로 보면 비슷합니다. 차이는 나중이에요. 미국은 계속 관리비를 내야 하지만 우리는 독립 후엔 안 내도 됩니다. 장기적으로 훨씬 경제적이죠. 하산이 따졌습니다. 하지만 3년 동안 제대로 못 쓰는 거 아닙니까? 그가 말했어요. 배우는 동안은 효율이 떨어질 텐데요. 김 부장이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그렇습니다. 그가 인정했어요. 서툴 거예요. 느릴 겁니다. 실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배움입니다. 넘어져 봐야 일어서는 법을 아는 거죠. 우리가 대신 해주면 당신들은 영원히 못 일어섭니다. 회의가 잠시 중단됐습니다. 휴식 시간이었어요. 우리 팀끼리 따로 모였습니다. 복도에서 얘기했어요. 알리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가 물었어요. 하산이 먼저 말했습니다. 솔직히 부담스럽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우리가 직접 해야 한다니요. 실수하면 어쩌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유일한 길 아닙니까? 제가 말했어요. 미국 방식은 이미 경험했어요. 편하지만 종속됩니다. 한국 방식은 힘들지만 자립합니다. 알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처음엔 불편하겠죠. 하지만 그게 성장입니다. 아이가 걸음마 배울 때 넘어지잖아요. 부모가 계속 안고 다니면 편하지만 아이는 못 걷습니다. 넘어지게 내버려둬야 배워요. 저희는 다시 회의실로 돌아갔습니다. 알리가 말했습니다. 몇 가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독립 운영이라는 게 정확히 뭡니까? 김 부장이 설명했습니다. 일상적인 결정을 당신들이 내리는 겁니다. 그가 말했어요. 설비 조정, 인력 배치, 유지 보수 일정 같은 거요. 우리 승인 없이 하시는 겁니다. 물론 안전 기준은 지켜야 하지만요. 중대한 변경은 협의가 필요하고요. 하지만 일상 운영은 당신들 권한입니다. 알리가 또 물었습니다. 기술 문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가 말했어요. 김 부장이 답했습니다. 전부 이전해드립니다. 그가 말했어요. 도면, 매뉴얼, 운영, 지침 모든 자료요. 당신들이 직접 보고 이해하고 수정할 수 있게요. 블랙박스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감동받았습니다. 블랙박스 없다고요. 미국은 전부 블랙박스였는데요. 우리는 겉만 만질 수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김 부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죠. 그가 말했어요. 우리 방식이 처음엔 무섭게 느껴질 겁니다. 왜냐면 당신들이 책임져야 하니까요. 미국 방식은 안전합니다. 뭐가 잘못돼도 그들 책임이에요. 우리 방식은 무섭습니다. 잘못되면 당신들 책임이거든요. 하지만 그게 진짜 자립입니다. 책임질 수 있을 때 독립한 거예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무섭다고요. 맞았어요. 한국 방식은 무서웠습니다. 우리가 직접 해야 하니까요.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책임져야 하니까요. 미국 방식은 안전했습니다. 그들이 다 해주니까요. 잘못돼도 그들 탓이니까요. 하지만 그 안전함이 우리를 약하게 만들었어요. 한국 방식의 무서움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 거였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한국 팀과 악수했어요. 검토 후 연락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떠났어요. 우리는 회의실에 남았습니다. 셋이서 얘기했어요. 하산이 말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두렵습니다. 그가 인정했어요.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알리가 대답했습니다. 모르죠.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 합니다. 이대로 있으면 영원히 못합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 방식이 느린 게 맞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래서 더 무섭고 그래서 더 강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무서움이에요.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해주는 것과 한국이 하게 만드는 것의 차이를요. 해주는 건 편합니다. 하게 만드는 건 힘듭니다. 하지만 해주기만 하면 영원히 의존합니다. 하게 만들면 결국 독립합니다. 우리는 편함을 택할 건가요? 아니면 독립을 택할 건가요? 답은 이미 정해진 것 같았습니다. 한국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단계 확장 프로젝트를 함께 하기로 했어요. 서명식이 조용하게 진행됐습니다. 미국 때처럼 화려하지 않았어요. 언론도 많이 부르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러웠거든요. 미국이 불편해할까봐요. 하지만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독립을 향해 가기로요.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한국팀이 아부다비에 상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엔지니어들과 함께 일했어요. 사무실을 같이 썼습니다. 회의도 함께 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언어 장벽도 있었어요. 일하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한국팀은 토론을 많이 했어요. 결정하기 전에 의견을 계속 물었습니다. 미국팀은 그냥 지시했었거든요. 우리 엔지니어들이 혼란스러워했어요. 질문이 너무 많다고 했습니다. 그냥 해주면 안 되냐고 했어요. 하지만 점점 적응했습니다. 질문을 받으면서 배웠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하게 됐습니다. 단순히 따라하는 게 아니라
원리를 아는 거였어요.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됐습니다. 매주 세미나가 있었어요. 한국 강사가 와서 가르쳤습니다. 우리 기술자들이 참석했어요. 처음엔 지루해했습니다. 이론이 많다고 불평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달라졌습니다. 현장에서 배운 이론이 쓰였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합동 운영팀이 꾸려졌어요. 한국 엔지니어 5명과 우리 엔지니어 5명이었습니다. 교대 근무를 했어요. 24시간 모니터링 했습니다. 처음엔 한국 팀이 주도했어요. 우리 팀은 보조였습니다. 하지만 점차 역할이 커졌어요. 우리도 결정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집에 있었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현장에서 온 거였습니다. 우리 엔지니어 라시드였어요. 설비 이상이 발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냉각수 순환 펌프에 문제가 생겼다고 했어요. 압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큰 문제일 수 있었거든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라시드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위험 수준은 아닙니다.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빨리 조치해야 합니다. 방치하면 시스템 전체가 멈출 수 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한국 팀한테 연락했습니까? 제가 말했어요. 예전 같으면 당연히 그들한테 먼저 알렸을 겁니다. 전문가니까요. 하지만 라시드가 예상 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저희가 먼저 진단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원인을 파악했어요. 펌프 밸브 문제입니다. 교체가 필요합니다. 저는 놀랐어요. 우리가 진단했다고요? 그럼 한국 팀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라시드가 답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우리 판단이 맞는지 확인해줬어요. 맞다고 하더군요. 이제 조치하려고 합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우리가 직접 한다고요. 진행하세요. 제가 승인했어요. 전화를 끊고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현장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차를 몰았습니다. 밤 거리가 한산했어요. 시설에 도착했습니다. 관제실로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라시드가 다른 엔지니어들과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팀 이 과장도 옆에 있었어요. 하지만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켜보고 있었어요. 라시드가 저를 봤습니다. 오셨습니까? 그가 말했어요. 상황을 보고하겠습니다. 그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펌프 3번에서 이상 신호가 왔다고 했어요. 압력 저하가 감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매뉴얼대로 체크했다고 했어요. 밸브 오작동으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확실합니까? 제가 말했어요. 라시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교육받은 대로 했어요. 이 과장님도 확인해 주셨고요. 이 과장이 말했습니다. 정확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진단이 맞아요. 이제 조치하시면 됩니다. 라시드가 팀원들한테 지시했습니다. 예비 밸브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교체 준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우리가 주도하고 있었어요. 한국팀은 옆에서 지켜만 봤습니다. 개입하지 않았어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우리 기술자들이 현장으로 갔어요. 펌프실로 들어갔습니다. 밸브를 분해하기 시작했어요. 관제실에서 모니터로 지켜봤습니다. 통신으로 연락이 왔어요. 밸브 분리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새 밸브 장착 중이라고 보고했어요. 저는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잘 될까요? 실수는 없을까요? 이 과장이 제 옆에 섰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가 말했어요. 잘하고 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제가 말했어요. 처음 혼자 하는 건데요. 이 과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그가 말했어요. 우리가 옆에 있어요. 하지만 당신들이 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작업 완료 신호가 왔어요. 밸브 교체 끝났다고 했습니다. 시스템 재가동 준비됐다고 보고했습니다. 라시드가 명령했습니다. 펌프 재가동하라고 했어요. 모니터를 지켜봤습니다. 숫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압력이 올라갔습니다. 정상 범위로 돌아왔어요. 경고등이 꺼졌습니다. 시스템이 안정됐습니다. 라시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성공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관제실에 안도의 한숨이 퍼졌어요. 엔지니어들이 서로 악수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우리가 해냈습니다. 스스로요. 이 과장이 박수를 쳤어요. 잘하셨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완벽했어요. 라시드가 물었습니다. 보고서 작성해야죠. 그가 말했어요. 이 과장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그가 말했어요. 당신들이 쓰세요. 저희는 검토만 할게요. 라시드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예전 같으면 미국한테 연락했을 거예요. 승인을 기다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안 그랬어요.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조치했습니다. 한국팀은 확인만 해줬어요. 주도권은 우리한테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보고서가 완성됐습니다. 라시드가 제 사무실로 가져왔어요. 읽어봤습니다. 상황 설명 원인 분석 조치 내용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전문적이었습니다. 첫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외부 승인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외부 승인 없음이라고요.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미국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모든 게 승인 사항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우리 시설을 우리가 관리했어요. 우리 판단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손으로 움직인 겁니다. 저는 라시드한테 말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잘했어요. 라시드가 미소 지었습니다. 떨렸습니다. 그가 인정했어요. 실수할까봐 무서웠어요. 하지만 해냈어요. 우리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이제부터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날 오후 알리 차관한테 보고했습니다. 어젯밤 일을 설명했어요. 보고서를 보여줬습니다. 알리가 첫 줄을 읽었어요. 외부 승인 없음이라는 문장을요. 그가 저를 봤습니다. 드디어 시작이군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동의했습니다. 네. 제가 답했어요.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알리가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원한 겁니다. 그가 말했어요. 누군가 대신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거요. 승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결정하는 거요.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맞았어요. 이게 진짜 자립이었습니다. 불편했지만 우리 것이었어요. 느렸지만 확실했습니다. 무서웠지만 강해지고 있었어요.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서 창밖을 봤습니다. 아부다비가 보였어요. 우리 도시였습니다. 우리 나라였어요. 이제 우리 힘으로 지키기 시작한 겁니다. 외부 승인 없이요. 그날이 저는 기억에 남을 것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손으로 지킨 날이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가 한국과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얘기가요. 조용히 하려고 했지만 업계는 좁았어요. 누군가 알면 다들 알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미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면담 요청이었습니다. 고위급 미팅이라고 했어요. 저는 알리 차관과 함께 대사관으로 갔습니다. 익숙한 회의실이었어요. 몇 달 전 요구사항을 들었던 그곳이요. 미국 측 대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밝지 않았습니다. 악수를 나눴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대표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한국과 계약했다고 들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2단계 프로젝트라고요. 알리가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추가 확장건입니다. 대표가 물었습니다. 왜 우리한테 먼저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가 말했어요. 우리가 1단계를 하고 있는데 2단계는 다른 업체와 하시다니요. 알리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별개 프로젝트입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1단계와 무관해요. 독립적인 사업이죠. 대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설 단지 아닙니까? 그가 말했어요. 호환성 문제가 있어요. 관리 효율도 떨어집니다. 하나로 가는 게 맞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해했습니다. 미국은 불편했어요. 자기들이 전부 독점하길 원했거든요. 다른 업체가 끼어드는 걸 싫어했습니다. 통제력이 약해지니까요. 대표가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왜 한국입니까? 그가 물었어요. 기술적으로 우리보다 나은 것도 없는데요. 알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할까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끼어들었습니다. 대안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짧고 명확하게요. 대표가 저를 봤습니다. 대안이라고요? 그가 되물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저는 설명했습니다. 선택지를 늘리는 겁니다. 제가 말했어요. 하나에만 의존하면 위험하니까요. 포트폴리오 다변화죠. 대표가 이해 안 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와 잘 협력하고 있잖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문제없이 진행 중인데 왜 굳이 다른 파트너를 찾습니까? 알리가 대답했습니다. 리스크 관리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국가 전략상 필요한 거죠. 한 나라에만 묶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표가 눈살을 찌푸렸어요. 묶인다는 표현이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동맹 아닙니까? 그가 말했어요. 파트너죠. 묶인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물론 동맹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동맹도 균형이 필요해요. 한쪽이 너무 강하면 불균형이 생기죠. 대표가 테이블에 팔을 기댔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가 말했어요. 우리한테 불만이 있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알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불만이라기보다는요. 그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좀 더 자율성을 원합니다. 모든 결정에 승인이 필요한 건 부담스러워요. 대표가 반박했습니다. 그건 안전상 필요한 겁니다. 그가 말했어요. 원전은 위험한 시설이에요. 전문가 검토가 필수죠. 알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정도가 있죠. 지금은 너무 많아요. 사소한 것까지 전부 승인받아야 해요. 대표가 표정을 굳혔습니다. 한국은 그런 거 안 요구합니까? 그가 물었어요. 그들도 안전 기준 있을 텐데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다릅니다. 한국은 우리가 기준을 지키면 우리 판단으로 결정하게 해줘요. 승인이 아니라 자문이에요. 대표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달라집니까? 그가 말했어요. 결국 같은 거 아닙니까? 알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가 말했어요. 승인은 권한이 상대한테 있는 겁니다. 자문은 권한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주도권의 차이죠. 대표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우리 관계가 불편하시다는 겁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알리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편하다기보다는요. 그가 말했어요. 좀 더 균형 잡힌 관계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따르는 구조예요.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가 강조했어요. 안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기술도 지원하고요. 그게 일방적입니까? 저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보호와 통제는 다릅니다. 제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우리는 보호받고 싶지 통제받고 싶지 않아요. 대표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통제라고요? 그가 말했어요. 우리가 당신들을 통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모든 결정에 승인 필요하고 무기 사용에 허락 받아야 하고 외교 정책에 간섭받는 게 통제 아닙니까? 제가 말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말이 너무 직설적이었나 싶었어요. 하지만 진실이었습니다. 대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입니까? 그가 물었어요. 그들은 통제 안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알리가 대답했습니다. 적어도 덜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그들은 우리를 파트너로 대해요. 고객이 아니라요. 대표가 비꼬듯 웃었습니다. 파트너라. 그가 중얼거렸어요. 좋은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다를 겁니다. 한국도 결국 자기 이익을 챙길 거예요. 저는 반박했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제가 말했어요. 모두가 자기 이익을 봅니다. 하지만 방식이 다릅니다. 한국은 우리를 키워서 같이 가려 해요. 미국은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서 계속 의존하게 하고요. 대표가 표정을 굳혔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우리는 당신들의 발전을 원합니다. 알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술 이전을 안 하십니까? 그가 물었어요. 왜 우리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걸 막으십니까? 왜 모든 걸 승인 사항으로 만드십니까? 대표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는 것 같았어요. 알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선택한 건 미국을 버리려는 게 아닙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다만 더 이상 일방적으로 의존하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선택권을 갖고 싶은 겁니다. 대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실수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나중에 후회하실 겁니다. 알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 이미 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우리 자율성을 포기한 걸요. 이제 되찾으려는 겁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우리는 대사관을 나왔어요. 차에 타자마자 알리가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해 못할 겁니다. 그가 말했어요. 왜 우리가 벗어나려는지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최선이라고 믿으니까요. 제가 말했어요. 다른 선택이 있다는 걸 인정 못해요. 알리가 창밖을 봤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선택한 진짜 이유를 말 못했네요. 그가 중얼거렸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진짜 이유요? 제가 말했어요. 대안이라고 했잖아요. 알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표면적 이유죠. 그가 말했어요. 진짜는 달라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알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관리당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가 말했어요. 통제받고 싶지 않았죠. 승인 기다리는 게 지겨웠어요. 눈치 보는 게 싫었습니다. 한국은 그런 거 안 하거든요. 그게 전부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어요.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기술이 좋아서도 아니고 가격이 싸서도 아니었어요. 한국이 우리를 동등하게 대했기 때문입니다. 관리 대상이 아니라 파트너로 봤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가 원한 거였습니다. 미국은 그걸 이해 못할 거였어요. 자기들이 가장 강하고 가장 좋다고 믿으니까요. 하지만 강한 게 항상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동등함이 더 중요했어요. 우리는 파트너가 필요했습니다. 주인이 아니라요. 1년이 지났습니다. 한국과의 프로젝트가 본격 궤도에 올랐어요. 우리 엔지니어들이 눈에 띄게 성장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어요. 한국 팀한테 물어가며 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했어요. 한국팀은 점점 뒤로 물러났습니다. 자문만 하는 단계로 넘어갔어요. 저희가 주도했습니다. 미국 프로젝트도 계속됐어요. 1단계는 여전히 그들이 관리했습니다. 승인 체계도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한테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미국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한국도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컸습니다. 회의 때 느껴졌어요. 미국 측이 뭔가 요구하면 예전엔 그냥 들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물었어요. 정말 필요한 건지,
다른 방식은 없는지 따졌습니다. 미국도 눈치챘어요. 아랍에미레이트가 달라졌다는 걸요. 예전처럼 고분고분하지 않다는 걸요. 어느 날 미국 측 담당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요즘 분위기가 다른데요. 그가 말했어요. 뭔가 바뀌었습니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배우고 있어요. 제가 말했어요. 많이 배웠습니다. 그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장관실에서 연례평가 회의가 있었습니다. 1년간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였어요. 미국 프로젝트와 한국 프로젝트를 비교했습니다. 수치들이 나왔어요. 미국 쪽은 일정대로 진행됐습니다. 품질도 좋았어요. 하지만 우리 역할은 여전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참관자 수준이었어요. 한국 쪽은 초반에 느렸습니다. 시행착오도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참여도가 높았습니다. 의사결정 비율도 올라갔고요. 자립도가 측정됐습니다. 미국 프로젝트는 10%였어요. 한국 프로젝트는 60%였습니다. 장관이 물었습니다. 자립도가 뭡니까? 그가 말했어요. 알리가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혼자 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미국 쪽은 그들 없으면 10%만 가능해요. 한국 쪽은 60% 가능합니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차이로군요. 그가 말했어요. 저는 보충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내년이면 80% 갈 겁니다. 그 다음 해면 완전 독립이에요. 장관이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좋은 투자였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표정이 복잡했어요. 저는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미국과의 관계가 신경 쓰이는 거였죠. 장관이 물었습니다. 미국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가 말했어요. 알리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불편해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공개적으론 문제 삼지 않아요. 계약상 위반도 아니니까요. 그냥 압박만 있습니다. 장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계속 관리해야겠군요. 그가 말했어요. 미국을 적으로 만들 순 없어요. 알리가 동의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 자율성도 포기 못합니다. 균형을 잡아야죠. 그날 오후 저는 최종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1년간의 프로젝트를 정리하는 문서였어요. 성과와 교훈을 담는 거였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무엇부터 쓸까 생각했습니다.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올렸어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배경을 썼어요. 우리가 미국을 선택한 과정을요. 안정과 안보를 원했다고 적었습니다. 검증된 파트너가 필요했다고 썼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고 기록했습니다. 과도한 의존이라고 표현했어요. 주권 제약이라고 도 썼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찾았다고 적었습니다. 한국이 그 대안이었다고 썼어요. 과정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다시 연락했는지, 어떤 조건을 받았는지, 어떻게 협력했는지 다 적었어요. 성과도 정리했습니다. 기술 이전 인력 양성 자립도 향상 같은 것들이요. 수치로 증명했습니다. 객관적 자료들을 첨부했어요. 마지막 섹션에 도달했습니다. 결론 및 제언이었어요. 뭐라고 쓸까 고민했습니다. 한참 생각했어요. 그리고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타이핑했어요. 우리는 한국을 선택해서 강해진 게 아니다. 그 문장을 쓰고 멈췄습니다. 읽어봤어요. 뭔가 더 필요했습니다. 이어서 썼습니다. 우리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그 문장을 완성하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맞았어요.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었어요. 한국과 일해서 우리가 강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선택지가 생기면서 우리가 달라진 겁니다. 미국만 있을 때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무조건 따라야 했습니다. 협상력이 없었죠. 하지만 한국이 생기면서 바뀌었습니다. 우리한테 대안이 있었어요. 미국한테 불만이면 한국과 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안 맞으면 미국으로 갈 수도 있었고요. 그 선택권 자체가 힘이었습니다. 강대국은 약자를 키우지 않습니다. 계속 약하게 만들어요. 의존하게 만들죠. 그게 그들한테 유리하니까요. 미국이 그랬습니다. 우리를 도와주면서 동시에 통제했어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우리를 키웠어요. 불편하게 만들었지만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대신 해주지 않고 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진짜 파트너십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파일명을 정했어요. 아랍에미레이트 에너지 자립 프로젝트 최종 보고서라고 썼습니다. 인쇄했어요. 문서가 나왔습니다. 두께가 제법 됐어요. 1년의 기록이었습니다. 표지를 넘겼어요. 목차가 나왔습니다. 쭉 훑어봤어요. 모든 과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새벽 회의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요.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제 결론이 거기 있었어요. 우리는 한국을 선택해서 강해진 게 아니다. 우리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틀리지 않았어요. 알리한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가 읽어봤어요. 고개를 끄덕이면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마지막 장에 도달했어요. 제 결론을 읽었습니다. 그가 저를 봤어요. 정확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이게 우리가 얻은 겁니다. 기술도 아니고 시설도 아니에요. 선택권입니다. 저는 동의했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제가 말했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정합니다. 누구와 일할지 어떻게 할지 전부요. 며칠 후 국가안보회의가 있었습니다. 보고서가 상정됐어요. 대통령이 읽었습니다. 장관들도 검토했어요. 토론이 있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지, 한국과의 협력을 어떻게 확대할지 논의했어요. 결론이 나왔습니다. 양쪽 모두와 협력한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어느 한쪽에 종속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균형을 유지한다고 결정했어요. 그게 우리 전략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현명해야 합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면 선택권을 가져야 해요. 한쪽에 기대면 넘어집니다. 양쪽에서야 균형을 잡죠.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청사를 나왔어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아부다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우리는 막막했었다고요. 미국 통제에 갇혀 있었어요. 벗어날 방법이 안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선택권이 있었어요. 그 차이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차를 몰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신호등에 멈췄어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모든 게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따져보니 명확했습니다. 그날 새벽이었어요. 회의실 테이블 위에 3개의 파일이 놓였던 그때요. 우리가 미국을 골랐던 순간이요. 한국을 밀어냈던 그 새벽이요. 아이러니했습니다. 우리가 거절했던 그 선택지가 결국 우리를 구했어요. 지워버렸던 그 이름이 다시 떠올라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그날 한국을 선택했다면 어땠을까요? 처음부터 자립의 길을 갔을 겁니다. 미국의 통제를 경험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랬다면 선택권의 가치를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고통을 겪어서 배웠어요. 의존이 얼마나 위험한지, 자율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절대 한쪽에만 기대지 않겠다고요. 항상 선택지를 유지하겠다고요.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엑셀을 밟았어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고 있었어요. 더 이상 누군가 뒤에서 조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운전대를 잡았어요. 우리 길을